아티스트들에 대한 하이브의 차별 또는 정당하지 않은 대우들은 사실 뉴진스 데뷔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대우들은 비단 뉴진스만을 향했다기보단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겪고 있는 일에 가깝고, 엄밀히 말하면 이는 비단 하이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하이브가 K-팝 업계를 선도하겠다면서 그런 나쁜 관행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뉴진스가 이번 가처분에서 패소한 이유 중 하나는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K-팝계의 현실은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회사의 이런 불합리한 대우들을 감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브와 같은 대형 엔터의 경우와는 달리 중소기획사들 중에는 실제로 더 잘해주고 싶어도 여건상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진스가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를 이유로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냐, K-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꼬투리가 잡힐 수 있는 빌미가 된 것이죠. 현재 K-팝 아티스트들의 처우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주체로서 제대로 존중받고 자유롭게 꿈을 추구할 수 있을 때 K-팝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이 소송에서 뉴진스가 전부 감당해야 할 몫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 지금 중요한 승소를 위한 본질을 비껴가게 만드는 무리수가 될 수 있음이 우려되기 때문이죠. 뉴진스가 바라는 것은 오직 민 대표와 그리던 7년 청사진, 그 음악적 비전과 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불합리한 K-팝의 현실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티스트를 제대로 대우하면서도 예산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방식이 실제로도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한다면,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더 많이 자리 잡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현재 많은 기획사들에서 아티스트들을 제대로 대우해줄 수 있는 여건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는 데에는 아무리 대표가 선한 마음으로 아티스트들을 아끼고 싶어도 업계 관행이라면서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중간에서 비용을 챙기는 중간 상인들을 비롯한 커넥션들이 이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뒷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K-팝 업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이들일까요? 이번 사태에 유독 뉴진스의 계약 해지 행보를 비판하며 나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K-팝 업계 전체 수익의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바로 아티스트들이 만든 예술적 가치가 창출한 매출에서 비용으로 차감되는 부분에 그들의 수익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러면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아티스트들의 지분이 커지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들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티스트들이 몇 년씩 정산도 못 받는 현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심지어 뉴진스의 행보가 K-팝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나선 저 5개 협회에는 어린 아티스트 아동학대 및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협회장으로 있으며, 법적으로 전속계약 해지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들에게 보복성 방송 금지로 활동을 방해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음원 담합 행위로 K-팝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투표 및 방송 조작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국내 음원 사이트 회원들과 저작권자들의 음악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제조업처럼 지속적인 원가 부담도 없는 콘텐츠 산업이 왜 이렇게 순수익률이 낮을까요? 실제로 매출과 성과 대비 민 대표가 뉴진스에게 해준 대우 및 정상금의 반의 반도 못 받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고, 심지어 그조차 데뷔 후 2개월은 고사하고 몇 년씩 정산 한 번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잠을 4~5시간씩밖에 못 자고 일하는 아티스트들이 받는 대우의 현주소 아닙니까? 비용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부를 축적하면서 이를 권력 삼아 아티스트들의 권익 증진을 방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K-팝계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착취에 가까운 환경에 놓인 아티스트들의 현실을 배제한 채 어떻게 K-팝계의 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변호사 유튜버님들 그리고 판사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K-팝의 진짜 현실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아티스트들은 왜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관계에서 K-팝이라는 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이면서 왜 이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대부분 그저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회사가 아무리 무리하게 스케줄을 돌려도 아티스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장기간 활동을 쉬게 하고 수년 동안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회사가 마음대로 컨셉을 이상하게 바꾸어버리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종료해버려도 왜 이것이 부당하다 쉽게 말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회사가 그들의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팝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들에게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못 받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폭력을 당해도,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룹명을 비롯해 발매한 곡의 마스터권 등 관련된 많은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더라도
아티스트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해당 아티스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쌓아온 성과들과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회사에 반기를 드는 행동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국, 광고주, 음반사, 제작 스튜디오 등과의 거래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아티스트보다는 회사의 눈치를 봐야 하며 회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아티스트에게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회사가 영향력을 미치는 업체와 기관들로 이루어진 K-팝계에서 이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지죠. K-팝 아티스트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며 선발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연습생 생활을 해야 하고 그 안에서도 수시로 평가받는 경쟁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비로소 데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K-팝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겨우 얻은 데뷔 기회가 K-팝 아티스트로서 활동하고 소통하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회사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더 이상 K-팝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서 연습생이 되어 회사에서 첫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는 이들은 부당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K-팝 시스템에서 아티스트들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예 무시의 사건에서 사실 가장 안타까웠던 이들은 바로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선생님이 그럴 마음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다른 특정 학생들을 따돌리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티스트들 간의 우정으로 하는 댄스 챌린지. 회사가 왜 대체 무슨 권리로 어떤 그룹과는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합니까? 이게 그 아티스트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빠르게는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는 아티스트들. 회사는 트레이닝과 활동의 효율성 때문에 연습생들에게 학교를 그만두는 것까지 종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바른 인성 교육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따돌림을 지시하고 차별을 가르칩니까?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 불이익을 주면서 본보기로 삼습니까? 도대체 하이브에서 아티스트들에게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단,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의미 있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 회사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굳이 어린 아티스트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또는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착취적인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RM이 말한 K-팝 시스템은 바로 더 멋진 무대를 완성하려는 아티스트들의 장인정신, 열정을 말한 것이고 모든 열악한 상황을 견디면서 꿈을 추구하는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그렇게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 팀의 실력과 노력이 오늘날 K-팝의 성공을 이루어낸 것임은 자명하죠. 반면 뉴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티스트들에게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가혹한 나쁜 관행으로서의 K-팝 시스템이며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어려움의 과정들까지도 견뎌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며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없이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더 뛰어난 예술적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K-팝 분야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겁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그동안 하이브의 불합리한 대우들을 기꺼이 감수해왔던 것이 맞습니다. 하이브의 일방적인 민대표 해임으로 어도어 체제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인사받든 말든 차별하고 무시하든 말든 계약 해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기꺼이 그렇게 해왔던 이유에는 우선 그들이 하이브와는 경영적으로 분리된 민대표의 어도어 하에 있었으며 그래서 민대표가 대표의 권한으로 어쨌든 하이브와 싸워가면서라도 지켜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민대표와 함께 그려가던 음악적 세계, 아티스트로서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컴백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민대표의 어도어 체제가 무너지고 아티스트로서 그려가던 비전과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 멤버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NJG가 좋아서 바꾼 게 아니라 하이브로 인해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아티스트로서 주체적으로 음악적 비전을 계속 이뤄가겠다는 의지이고 절대로 민대표의 어도어 체제는 복귀시켜주지 않으니까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까지도 불사했던 것 아닙니까? 국감에 왜 나갔습니까? 법정에 왜 나섰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이슈화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버겁지 않은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면 대체 무슨 방법이 있느냔 말입니다. 이들이 무슨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줄줄이 고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에게 대량으로 기사를 뿌릴 수 있습니까? 미국에 숨어 호의호식하면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아바타들을 내세워 뒤에서 조종하면서 회사 돈으로 얼마든지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개인을 상대로 10개가 넘는 슬랩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데 아티스트들은 모든 활동을 정지당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들이 사비를 털어 소송에 맞서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역시 대중에 노출된 아티스트의 몫입니다. 그래도 아티스트로서의 꿈꾸던 미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니까 자신들의 일이라며 나섰던 거 아닙니까?
판례가 없다. 왜 없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1,000억대 매출, 스포티파이, 빌보드, 기네스 등 줄줄이 신기록을 갱신하며 국가적 신드롬을 만들어낸 이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쫓아내면서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있던 가치와 수익을 내던지는 비상식적인 모회사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과 낸 능력 있는 직원이 떠나고 싶어하면 연봉을 올려서라도 잡는 게 정상이고 적어도 그렇게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가치에는 손 떼지 않는 게 정상이지. 독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아니 실제 시도했어도 합법인데 실제 시도도 아니고 방법을 알아보는 단계의 대화들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음악적 가치를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던 아티스트 팀을 하루아침에 해체시키고 몸노비 같은 인격 모독 수준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개인을 상대로 10개가 넘는 슬랩 소송을 걸어 괴롭히면서 작정하고 정관예우 변호사를 줄줄이 고용해가면서까지 아티스트들의 모든 예술적 가치 창출 활동을 못하도록 1년 넘게 집요하게 방해하는 엔터 회사가 대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티스트 팀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엔터 회사에서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하이브가 이 아티스트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초유의 상황에 대처하려다 보니 혹여 그중에 다소 서투른 방법이 있었을 수는 있어도 멀쩡히 성과내며 회사의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주며 열심히 자신들의 음악적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그 꿈을 되찾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까지 하는 저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든 노력들을 대체 어떻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 부모들까지 한 목소리로 나서냐고요?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는 꿈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진격의 고변님, 죄수의 딜레마를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요. 이 고통스러운 소송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지치다 보면 거기에 이간질과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다 보면 그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극 아닙니까? 뉴진스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민 대표와 뉴진스가 만들어내고 있던 이 뛰어난 예술적 가치들이 이 세계적인 성과들이 세계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던 K-팝 음악의 새로운 장르로서의 의미 있는 시도들이 전부 없는 일이 되겠죠. 아티스트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대우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던 비즈니스 모델이 그로 인해 개선될 수 있던 아티스트들에 대한 처우도 전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K-팝 업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까요? 법조계와 언론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아무리 황당한 이유로 아티스트의 음악적 비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횡포를 저질러도 아티스트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K-팝 아티스트들 사이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것이 고변께서 말씀하신 법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입니까?